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2시간에 걸쳐서는 그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공식 사용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2가지 공식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식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곱셈 공식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5가지가 있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뭐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뭐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가 뭐냐, 그 다음에 5번째 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한 그 내용들이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를 할 때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알아둬야 자, 오늘부터 공부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곱셈 공식 첫 번째는 그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자, 이 두 식은 이름이 있습니다. 얘들은 그 전체가 다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었죠. 자, 완전 제곱식의 그 전개 방법은 앞에 있는 수를 제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개를 곱해서 2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b의 제곱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호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가운데 부호만. 이 2개의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자, 이거는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 이름이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었죠. 곱셈 공식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습니까?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를 배운 학생들이 그 큰 감동을 얻은 나머지 요 식도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절대 3번 보고 너무 감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a제곱 아니 x제곱 그리고 a하고 b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a와 b를 곱하는 거죠. 곱셈 공식의 확인 방법은요, 다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전개를 해서 동량끼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고 얘는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4번도 좀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아쉽지 않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더하고 곱하고,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그 공식을 좀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시면 5번에 식을 전개를 하면은 ac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인데요. 가장 복잡하죠. 전개하는 거하고 공식 사용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우열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의 이름을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별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그냥 공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인수분해는 식을 전개하는 역연산이라고 그랬죠? 반대의 계산입니다. 이 곱셈 공식을 그대로 반대로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1번과 2번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죠.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곱이 빠졌네요. 자, 다항식의 제곱의 꼴로 된 식 또는 여기에 상수를 곱한 식을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다. 예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완전제곱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선생님도 차마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학생들 그 대부분이 이런 것만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x-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것들만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수가 곱해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제곱이 아니죠. 25가 있었으면 얘가 만약에 5가 아니라 25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제곱돼 있어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식은 제곱이 됐지만 앞에 있는 문자는 제곱이 안 됐으니까 완전제곱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직격탄을 맞았죠. 선생님을 원망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정의를 잘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의를 잘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은 뭘 보고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느냐? 다항식의 제곱의 꼴로 된 식이나 제곱으로 된 식이나 여기에 상수를 곱한 식을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완전제곱식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완전제곱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학에서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나 쉬워서 틀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의를 안 해서 틀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완전제곱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식이 있냐면 자, 곱셈 공식이 역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거꾸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다면요, 그 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의 특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있는 항과 마지막 번째 있는 항은 어떤 그 수나 식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두 개를 곱해서, 즉 A와 B를 곱해서 그거의 두 배가 돼 있을 때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자, 앞에 있는 식을 딱 봐도 x제곱이거든요. 그럼 x가 제곱됐네. 이거는 9y제곱이니까 3y가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x와 3y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했을 때 얘가 되는 겁니다. 자, x하고 3y를 곱하면 3xy죠. 그거를 두 배 하니까 6xy 딱 나옵니다.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더해서 제곱만 해주면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3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자, 2x의 제곱이고요. 자, 끝에 있는 수는 3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곱해서 6x 두 배를 했더니 딱 맞아. 근데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1번과 2번을 이용한 그런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런 1번과 2번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b의 조건이 있는데요. 자, b의 조건은 여기 보시면 b는 2분의 a 제곱이 되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의 개수가 지금 a죠. 이거를 2로 나누어서 요거를 제곱한 게 b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물어봤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제곱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이거는 A를 알려주고 B를 물어봤고요. 이거는 B를 알려주고 A를 물어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쉽죠, 요거는. 요거는 쉬운데 얘가 X의 제곱이고요. 얘가 B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2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X하고 B하고 곱하면 BX가 되고요. 자, BX가 되고 그걸 2배하면은 2BX가 됩니다. 그러면 X는 그냥 있으니까 A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걔는 2B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가 이 뒤에 있는 이 B가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제곱을 했을 때 다 플러스로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보거든요. 자,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를 모두 생각했을 때 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B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하나 알맞은 수를 써놔라고 그랬는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몰라. 이 몰라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수를 2로 나눠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이 수를 제곱한 수가 끝에 들어가야 되는 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 6, 3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얘는 x가 제곱됐고요. 얘는 4가 제곱됐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4를 곱하면 4x죠? 2배합니다. 자, 2배를 해주면은 얘가 이제 8x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수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뿔말을 붙여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x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2번.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항이 두 개라는 겁니다. 너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5가지가 있잖아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 인수분해라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이 5개가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도 5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독 3번 공식만 항이 2개입니다. 항이 2개. 자, 그래서 눈에 확 띌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방법을 따라가면 아주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식은 2x의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식은 y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2x와 y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a와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식에 뒤에 있는 식을 더하고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빼는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7a의 제곱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5b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인수분해 공식 1, 2, 3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 2번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3번은 합차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합차 공식은 좀 간단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마 되게 반가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물론 1, 2번 같은 경우는 그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3번 공식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A와 B만 찾을 수 있다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 4번과 5번으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